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신랑은 요리를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 근처에는 백반집이 몇 개가 모여 있었는데 저는 신랑 가게 백반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가서 하루는 고등어 정식, 하루는 갈치 정식, 그런 식으로 기분에 맞게 백반을 주문해서 먹었는데 아무래도 자주 다니다 보니 서로 얼굴도 트게 되었는데 당연히 알바나 뭐 가게 사장님의 친척쯤 될 거라는 저의 생각과는 달리 신랑은 그 백반집의 사장님이었고 얼마 전 외삼촌에게 가게를 넘겨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사장님이 바뀌셨는데도 맛이 그 맛 그대로라 너무 좋다고 번창하시라면서 인사를 하고 나왔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눈 이후 밥을 먹으러 갈 때마다 신랑이 반찬을 더 챙겨주기도 하고 식후에 과일도 주기도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1년 정도 신랑과 손님과 밥집 사장님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딱히 연인이라거나 그 이상의 관계를 기대하진 않았는데 하루는 제가 회사에서 일도 엄청 꼬이기도 하고 상사한테 깨져서 울적한 날 집에 가서 밥을 해먹기도 귀찮아서 그 밥집을 들렀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백반을 주문했는데 그날은 기본 백반 메뉴에 없는 제육이 함께 나왔고 사장님이 서빙을 해주시면서 오늘 기운이 없어 보인다며 힘내라고 주는 서비스라는 말을 해줬는데 그날부터 신랑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별거 아닌 제 기분과 분위기를 챙겨주는 신랑에게 남다른 마음이 생겼던 거죠. 그리고 저는 그날을 기점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그 백반집에 가서 밥을 먹었고 결국 사석에서 신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의 열띤 애정 공세에 신랑도 넘어오게 된 것이죠. 연애를 하다가 첫 명절날 저는 고향에 가야 하는데 기차표를 구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있으려고 했는데 신랑이 본인 집에 놀러를 오라고 해서 갔더니 시부모님들이 있으셨고 그날 어영부영 시부모님께 인사를 한 것을 계기로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결혼을 준비할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저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신랑이 신혼집을 준비해줬고 저는 혼수를 준비했습니다. 금액적으로 계산해보면 3대 7 정도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신랑과 결혼을 하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저희 집에도 인사를 하고 모든 것이 순조로웠고 신랑도 한결같이 성실했습니다. 저는 퇴근하고 컨디션이 괜찮은 날이면 신랑의 가게에 들러서 일을 돕거나 집에 가서 집안일을 했었고 신랑도 힘들지만 집에서 함께 집안일을 도우며 남들이 하는 만큼 그렇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부부에게도 아이가 생겼습니다. 저는 아이를 갖게 되고 얼마 뒤 퇴사를 하고 가정에 전념했어요. 평소에 주방을 신랑이 그 이외에 청소나 빨래와 같은 일들은 제가 했었는데 일을 그만두고 난 이후부터는 부족한 실력이지만 아침밥을 해서 신랑을 챙겨주고 낮에는 집안일을 하고 소소하지만 책을 읽거나 베넷 저고리를 만들며 태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초반에는 모든 게 다 좋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저는 점점 배가 불러오면서 신랑에게 부탁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잠이 점점 많아져서 집안일을 소홀히 하게 되었고 배가 불러서 혼자 머리를 감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산책을 할 때에도 걷는 게 뒤뚱뒤뚱 느려서 신호등도 시간대에 건너기가 힘들더라고요. 신랑도 처음 몇 번은 제가 먹고 싶다는 음식을 사주거나 머리를 감겨주는 걸 도와주긴 했는데 언젠가부터 귀찮아하더니 제가 밤에 뒤척이는 걸로도 쉽게 짜증을 내더라고요. 저는 신랑이 왜 변했는지 알고 싶었지만 제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없었어요. 그리고 혼자 끙끙거리며 스트레스를 받다가 하루는 신랑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요즘 나한테 뭐 화난 거 있어? 아니, 그런 거 없어. 그럼 내가 이제 귀찮아진 거야?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일이 바빠서 그래. 별일 없는 거지? 그래, 걱정 마.
내가 요즘 예민해서 그래. 미안해. 신랑은 아무 일도 없다고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의 태도는 함께 이야기를 나눈 후에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장 보는 것도 그냥 배송을 시키고 머리를 감는 것도 주기적으로 미용실을 이용하게 되었어요. 제 소소한 취미생활이었던 산책도 언젠가부터 신랑 없이 혼자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가 되어가는데 아이가 생각보다 크기도 하고 제 자궁이 덜 열려서 결국 예정일을 넘기고 제왕절개를 하게 되었는데 신랑과 시댁에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병원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수술 계획을 잡고 수술을 했습니다. 누가 아이를 낳는 게 자연분만이 일시불이면 제왕절개를 할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수술을 마취가 깨는 시점부터 정말 너무 아파서 정신이 혼미하고 일정 부분 필름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그때 신랑이 곁에 있어줬는데 엄청 당황하면서도 저에게 참으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친정엄마가 오시고 나서야 신랑은 병실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쉬었고 저희 엄마는 저를 부축해서 화장실이며 밥 먹는 것 그리고 걷는 것까지 곁에서 챙겨줬습니다. 신랑이 곁에 있었지만 이런 건 엄마의 손길이 좋을 거라고 하면서 돕는 신용도 안 하더라고요. 그때 신랑에게 정이 좀 떨어졌던 것 같네요. 그리고 신랑과 함께 아이를 보러 갔는데 신랑이 아이를 보고 미간을 찌푸리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애가 왜 저렇게 각질도 많고 퉁퉁하냐고 하길래 아직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 다들 저렇게 생겼다면 말을 했는데 신랑의 표정이 영 찜찜했습니다. 그리고 조리원에서 함께 잠을 자는데 신랑의 카톡이 울리더라고요. 신랑이 피곤해서 먼저 자고 있어서 휴대폰을 무음 모드로 바꿔두려고 휴대폰을 집어 들었는데 미리 보기 화면이 떠서 보니까 애 얼굴이 빠았다. 그게 눈이 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카톡방을 들어가 봤는데 신랑이 그동안 저랑 아이 욕을 해둔 게 보였습니다. 좋다고 따라다녀서 결혼해줬더니 이제는 머리까지 감겨달란다. 지가 상전이다. 그래도 예전엔 몸이라도 봐줄만 했는데 배고 가슴 이거 터질 것 같다. 이제 성욕도 안 생긴다. 애 낳았는데 바람 빠진 풍선인 것 같다. 이래서 결혼하면 여자가 아니라 가족이라고 하나 보다. 아이 얼굴 봤는데 그 바람에 애 얼굴로 갔나 보다. 애 엄마가 자연분만을 안 하고 배째서 애 낳는단다. 이거 모성이 없는 거 아니냐? 천년병 걸린 애도 아니고 뻘겋고 빵빵하고 못생겼다. 아빠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진짜 못생겼다. 그리고 유축하는 거 본 적 없지? 젖소가 따로 없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 한 목숨 걸고 애를 낳았더니 저런 식으로 뒤에서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게 치가 떨렸고요. 정말 제가 알던 사람이 맞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전몸살도 심하고 아픈데 그 카톡 내용이 계속 생각이 나서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신랑은 그대로 출근을 했고 저는 한참을 울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으니 시어머니가 오셨고 제가 미처 보지 못해서 우는 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가, 아직도 많이 아파? 아니요, 괜찮아요.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요. 그렇게 말을 아끼려 했는데 너무 울어서 그런지 감정에 치우쳐서 그런지 시어머니께 울면서 전날 봤던 걸 다 이야기해버렸습니다. 당연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신랑은 편들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시어머니는 엄청 화를 내시면서 바로 전화기를 꺼내드셨어요. 너 지금 어디냐? 당장 이리 와! 시어머니의 부르렁 같은 외침을 끝으로 전화는 끊겼고 1시간 뒤 신랑이 왔습니다. 시어머님은 신랑이 오자마자 뺨 3대를 연달아 짝짝짝 때리시는데 신랑은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너 얼마나 집구석을 우습게 만들고 다니는 거야? 건강하게 출산했으면 축하는 못할 망정. 젖소는 뭐고 바람 빠진 풍선은 뭐야? 나도 젖소고 바람 빠진 풍선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어머님은 신랑의 정강이를 세게 팍 하며 찼습니다. 신랑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잘못했다며 저에게 빌었고 시어머님은 이런 거 용서할 필요 없다며 저보고 이혼이라도 하라며 말씀하셨고
신랑은 미안하다면서 남자들끼리 하는 허세 같은 거였다고 제가 볼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전 이상하게도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다 낳는 아기라고 쉽게 낳는다고 생각한 것도 너무 어이가 없고 솔직히 목숨 걸고 낳는 게 아기 아닌가요? 친척 언니가 둘째를 낳다가 세상을 떠난 적이 있어서 전 너무너무 두려웠는데 믿고 의지가 되어야 할 남편이 이딴 식이라니요. 시어머니도 과거에 시아버지에게 저런 식의 상처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시면서 사람 안 변한다고까지 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카톡방을 뒤지니까 연애 시절부터 저에 대한 험담을 많이 해왔고 알고 보니 그 카톡방 멤버들이 전부 유명한 땡배 회원들이라는 것까지 밝혀졌습니다. 멀쩡한 사람 탈을 쓰고 사람 아닌 말과 행동을 한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보니 정말 못 살겠더라고요. 혼인 기간이 짧아서 뭐 재산 분할 이런 것도 의미가 없었고 양육비가 문제였는데 이 인간이 양육비를 왜 줘야 하냐 난리더라고요. 뭐 그것도 안 받고 너 같은 놈이랑 다시 얼굴 안 보고 사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였던 분이 따로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자기 자식마저도 저런 인간인 줄 몰랐고 살면서 내내 속 썩고 사는 것보다 같은 여자로서 이게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그리고 저에게 통장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그간의 시어머님이 모아두셨던 돈에 시골에 가지고 있던 땅을 절반 정도 처분해서 넣은 금액이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그래도 아이 클 때까지는 양육비 이걸로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했다고 하셨고 손주 보고 싶은 마음이야 속이 A지만 잘 키워주길 바라고 제가 불편하면 절대 아이 보여달라고 하지도 않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딱 한 번 혹시라도 자기가 병들어 죽기 전에 그때 부탁하면 그 한 번만 들어달라고 하셨고요.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지만 그 인간에게서 탈출한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긴다면 시어머니를 찾아뵐 날도 오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사실이네요. 그리고 남편의 그 추악한 이면은 제 조리원 동기들부터 시작해서 그 동네 맘카페까지 퍼져서 얼마 뒤에 식당도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뭐 이젠 그러던지 말던지 상관은 없지만 정말 그런 이상한 사이트에서 사람 같지도 않은 짓 하는 인간들이 멀쩡하게 살아간다는 게 지금도 소름 돋고 너무 싫으네요. 전 현재 아기 키우면서 나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살아갈 것이고요. 제 곁엔 제가 끝까지 지켜줘야 할 아이가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